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성장하는 50은 늙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정미숙 지음 유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나이와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건강하고 멋있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인생 2라운드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살면서 습득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려면 좋은 습관을 익히고 나쁜 습관은 없애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부정적인 태도인데요. 삶이 불행한 사람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불운을 추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믿음이 되고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반면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멈출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옵니다. 행복한 삶은 과정입니다. 인생은 그리는 대로 흘러갑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없으면 택시가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 계획을 세우고 작은 성공을 맛보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데 중점을 둔다면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습관은 자라온 환경, 즉 가족 문화, 교육, 경험, 환경 등에서 반복되는 행동과 생각으로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습관의 지배를 받는데요. 마이너스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이너스 사고를 하고 플러스 습관을 가진 사람은 플러스 사고를 하기 마련입니다. 좋은 습관을 익히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5년, 10년씩으로 꾸준히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영어 공부를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동안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한두 달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년, 2년 동안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날 게 분명합니다. 시간을 잘만 활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습관을 만든다면 인생은 충분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생각과 말과 행동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나쁜 습관을 고친다면 남은 인생 후반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50 이후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누구나 적당히 게을러지고 재미있어지고 편해지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적당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며 어떤 사람은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출발이 비슷했다는 것도 또 노력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결과만 놓고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변화엔 고통이 따릅니다. 의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당히가 아닌 고통스러운 갱생의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바라는 삶을 위해 현재의 안락함을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50대의 재충전은 단순히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보다 건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택하는 습관을 기르고 사람과 물건의 자리를 찾는 일부터 해나가야 합니다. 여기저기 박혀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마음을 풀어내고 비워야 합니다. 더 큰 꿈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이들은 사람을 만나면
자신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타인과 같이 있어도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해 합니다. 마음이 평온하기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안도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행복한 것보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금세 초조해지고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을 모두 자신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에 있어도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들은 늘 타인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손톱만큼만 솟아올라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맙니다. 자신의 인생은 타인이 아닌 자신의 몫입니다. 내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변화와 위기에 부딪힙니다. 쓰디쓴 좌절을 겪기도 하고 뼈아픈 패배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대개는 자신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타인의 평가에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삶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걱정과 불안은 대개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복할 힘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은 내게 필요한 일입니다. 인생 후반, 영혼 안에 내재해 있는 불안을 치유한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내가 사는 세상도 바뀝니다. 불평을 중단하고 모든 걸 내게 필요한 일로 받아들이며 부정적인 생각이 발신되는 주요 출구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는 우리 자신과 맺는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세상엔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오로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내 것으로 생각하고 타인에 의해 좌우되는 건 타인의 것으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하면 삶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평화롭게 흘러가게 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행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애써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 욕망, 언어, 행동에 대해선 내가 내 의지대로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라는 것만 끌어당겨야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약점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자기 자신과 매우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굳이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아도 사라집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아가 사라지면 더 이상 자신이 우월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불평과 비난을 난무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거나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 늘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 잘난 척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불평을 늘어놓는 이유 또한 타인의 동정심을 끌어내 원하는 걸 이루어내지 못한 데에 대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자신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아는 자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불평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긍정적인 내용이 떠올랐다면 그것만 쫓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몸 가까이에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어디를 가든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기분 좋은 걸 보려고 해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 나의 참 자아는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물리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아놀드 민델 박사는 사람이 뭔가를 바라보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뭔가와 리듬이 맞아 서로 끌어당길 때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나를 즐겁게 해줄 것들만 끌어당기게 됩니다. 좋은 기분은 언제나 그 이상으로 바라는 모든 걸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기분 좋은 걸 찾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삶의 가운데에서 바라는 것들만 끌어당겨야 합니다. 만약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거나 성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면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바라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해명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정당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거나 정당화시키고 있거나 합리화하고 있거나 아니면 타인을 비난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정적인 걸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는지 설명하고자 한다면 진짜 가치를 정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를 동시에 초점 맞추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찾기보다 더 나은 경험을 갖길 바라는 가치에 목적을 둬야 합니다. 성취감과 성장의 즐거움, 스스로 해냈다는 기쁨, 꼼꼼함, 예민함, 인내력, 판단력, 정직함, 예의 바른 습관 등 몸에 밴 태도는 물려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가치 있는 기술, 지혜, 배려심, 통찰력은 지갑에서 꺼내듯 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자식들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근력을 키우고 정열을 키우며 강인함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 후반, 삶의 행복이란 내면에서 완전히 만족하고 평화로워야 합니다. 욕심과 욕망이 배제된 상태가 진정한 가치의 행복입니다. 바른 가치에는 자존감, 지혜, 사랑, 자비와 같은 인품과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행복은 기회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가치 있는 건 배워야 오는 것이지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얻는데도 기술과 공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항상 긍정적인 걸 찾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삶이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자 했던 삶이 맞는지, 그냥 물 흐르듯 살고 있는지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내 삶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며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축복의 공간입니다. 지금의 내 세상은 지금까지 내가 말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나 자신을 관망하며 운에만 맡긴 결과입니다. 50대 이후엔 나 자신을 오롯이 느끼며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야 하고 나의 신념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내 습관이나 행동 패턴을 찾고 새롭게 만드는 건 어떤 식으로든 내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대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패턴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고 섭섭한 기분이 들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섭섭한 기분이 들지? 나는 왜 계속 화가 나는 거지?
나는 왜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걸까? 지금까지 나의 패턴을 알 수 있습니다. 패턴을 깨달으면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계기로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갱년기는 새로운 삶의 단계로 향하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생애 최고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재능이 아니라 가치를 향한 태도라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일찍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남루하고 하찮게 보여도 똑바로 마주하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소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당당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50부터는 열정을 다해 성장하며 오늘을 즐기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에 관한 많은 팁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더 멋진 인생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